안녕하세요. 감동고릴라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 정치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누군가는 언변의 달인, 누군가에겐 햇볕 정치의 아버지, 누군가에겐 북한의 퍼주기 대통령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 인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억합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그분께서는 언제나 역사의 굴곡과 함께 계셨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거리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독재 권력이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던 시절에도 대통령님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를 외치셨고 민족의 화해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 하나의 신념, 하나의 인간 승리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만 지금도 종종 김대중 대통령님의 연설을 유튜브에서 찾아봅니다. 저처럼 눈가에 주름이 깊어진 친구들과 마주 앉으면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름은 자연스럽게 술잔 위로 떠오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더라면 나라 꼴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됩니다. 저는 한때 광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1980년 5월 토청 앞 거리에서 들려오던 총성과 비명, 그리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발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눈앞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광주를 외면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광주의 희생양이 되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을 때 저희는 모두 김대중 대통령님이 아니라 저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듯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에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은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결이 거센 다도의 한복판에서 가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바다를 벗삼아 자라셨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지만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키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놓지 않으셨던 배움의 열정이었습니다. 사업가로, 신문사 사장으로, 국회의원으로 그는 점차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오셨고 박정희 정권 아래서도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가시고 납치를 당하시고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1973년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죽음 직전까지 가셨던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로 끌려가 돌덩이를 발에 달고 수장되려던 바로 그 찰나 미국 정보기관의 개입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탄압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수감 중이셨을 때 동료 수감자와 나누셨던 대화 중 앞으로는 컴퓨터라는 것이 생겨 사람들이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것이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주고받을 시대가 온다고 예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 시대의 흐름을 읽으셨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놀라운 통찰력을 지니고 계셨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의 공간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보셨던 그분의 해안은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정신입니다. 저는 그분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 후보로 거리 유세에 나서셨을 때 그분의 연설을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힘이 있었고 떨리는 음성 속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나라는 다시 군합발 아래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한 표를 행사했고 투표소를 나설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당선되신 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마침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 경제는 무너졌고 실업자는 수백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셨고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외국의 굴욕적인 구제금융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IT 산업을 육성하셨고 벤처붐을 이끌어 오늘날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초석을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과의 화해를 위해 역사적인 햇볕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2000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지셨고 이 감격의 순간은 한반도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햇볕 정책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 경협사업, 개성공단의 태동 등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로 인해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언제나 대화와 평화를 우선시하셨지만 북한 정권의 속내까지 변화시키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햇볕 정책이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닦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권력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퇴임 이후에는 연희동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시며 후배 정치인들을 도우셨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표하셨고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을 외교에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에게 언제나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정치적 비난과 음해는 끊이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원한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용서를 말하셨고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문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연세대 병원 앞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대통령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국장은 엄숙했지만 그분을 향한 국민의 애도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마치 제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우리 정치는 이토록 혐오와 분열에 빠지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꿈틀거리던 그 순간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말씀은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김대중 같은 지도자를 다시 만나려면 저희가 먼저 그만큼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얼마 전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유세장에서 찍힌 그의 뒷모습, 그리고 노벨평화상 수상사진, 조문하던 제 모습까지. 카메라는 저를 비추었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저희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피를 흘리셨고 감옥에 가셨고 죽을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폭수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셨고 화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이 가장 감동스럽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PD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님을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기억을 해야죠. 저희가 잊으면 그분은 2번 죽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께서 남기신 신념과 철학, 실천은 여전히 저희 곁에 살아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며 민족의 화해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셨던 그 길. 그 길을 오늘날 저희가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켭니다. 대통령님께서 퇴임 기자회견 때 남기신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 김대중 결코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조용히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다음 사연에도 전 세계의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들숨의 행복을 날숨의 기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디오스.